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 오잖아요, 서울에. 네, 예. 다른 데도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질문 좀 하려고 제가. 아, 그러세요. 네. 분위기 있게 하세요. 네, 그 약간 이제 썸 타는 사이에 남녀가 있어요. 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벌써 시작부터 근데 남성분은 50대 후반이고 예. 여성분은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예. 이 두 분이 다 싱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오지랖 넓어가지고 좀 잘해보시라고 이렇게 옆에서 좀 부추기고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쨌든 썸 타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여자분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 어. 여자분이 뭔가 좀 되게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냐. 아, 근데 나의 생일인 걸. 남자분이 뭔가 해줄 눈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알려야 돼요? 내가 말해줘야 돼? 중간에서? 네. 네.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그렇게 정답 말해주려고. 알면서 이렇게 또. 아니 말해주려고 했는데 또 저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는 어떤 다른 남성분들이 있는데 예, 예. 그분이 또 아무리 여성분이 그 눈치를 좀 주면서 좀 해주라 그래도 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좀 해줘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남성분이.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 특히 남자 나이가 50대 후반 여성분이 50대 초반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근데 왜 그걸 말을 못하죠? 생일이라는 얘기를 썸 탄다니까 둘이 둘- 노골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잖아.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사귀는 게 아니니까 예, 애매하다. 아니, 그거 애매하게 사귈 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뭐라고 얘기해 민망하게 나 생일이에요 내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요. 그 남성분도 약간 좀 멀리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와서 뭐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말했는데 안 해주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럼 헤어져야죠. 아니 그렇게 늦은 나이에 누구 잠깐만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이게 아닙니다. 연애 상담을. 썸 타는 왜 우리도 연애할 수 있잖아요. 중년 남녀의 연애 상담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좀 의견을 좋은 방법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하고 한 분이요 지금 정성희님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쓰라고. 근데 안 보지 그 SNS에. 남자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런 거 안 볼 것 같은데. 중간에서 알려주라고 하루시아님 알려주라고? 그러셨고 예. 적극적인 여성을 좋아한다는 달빛 제다이님은 얘기하라고 그 여성이 네. 직접. 달빛 제다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걸로 몇 분이 갔는데. 제가 인사할 시간 없고. 백성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시나 인사할 시간이 없는 백성훈입니다. 네, 다음에는 꼭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뭐 좀 로맨틱하게 시작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결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의 의상도 로맨틱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반짝이 이거 좀 촌스럽다 그러지 않나요? 반짝이 티셔츠를 오늘 약간 김연자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반짝이 너무 크게 웃었다. 티셔츠를 이거 보세요. 화려하게 고맙습니다. 뉴스쇼를 위해서 장만하신 옷 입고 오셨는데 주제는 좀 무거워요.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내시경 얘기인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답방을 연내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좀 와야죠. 그렇죠. 빨리 오세요. 예. 빨리.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내지는 김 위원장님 열렬한 팬입니다. 뭐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 김정은 만세 이런 구호들을 외치는 단체가 나타났다가 네. 큰 그렇죠. 화제가 됐죠. 네. 요게 법적으로 음.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공안만 전문으로 하는 검사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국가보안법 7조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혹은 국가 별난을 선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7년 이하 징역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반국가단체나 그 반국가단체 구성원 그렇죠. 또는 그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해도 안 되고 고무해도 안 되고 선전해도 안 된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제 7년 이하 징역이다. 예. 예전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잡혀간 적이 있어서 예. 물어봤죠. 야 이거 무조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애매하다 이러는 거예요. 공안 검사가? 공안 검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해석을 이렇게 맨날 때마다 달리해도 되는 거냐 이제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냐 물어봤지만 예. 그 친구 말이 예.
우리하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분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예. 당연히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맞고 그리고 잠깐만요. 반국가 단체가 북한이라고 써 있어요 법에? 저는 그것도 좀 헷갈려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영토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는 저 북한까지 전부 다라고 네. 써 있는데 네. 그 북한은 지금 우리 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국가 단체가 자동으로 그렇죠. 된다. 그래서 유일 합법 정부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합법 정부가 아하. 남한에만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헌법상 보면. 근데 이제 헌법의 4조에 어쨌건 근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통일의 예. 동반자적 관계라는 그 평화통일 조항이 4조에 있어요. 4조에는 평화통일 조항이 네. 있고 7조에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면 안 된다고 돼 3조에 있고. 영토 조항이 있고 헌법에 예. 4조에는 평화통일 조항이 있어서 물론 북한이 반국가 단체지만 앞으로 장차 평화통일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도 아니고 반국가 좀 애매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막 반국가 단체 지금 원수랑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건 4조에 네, 그렇죠, 또 따지면은 그렇죠. 평화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위하는 이 분들이 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그럼 또 이제 법조항이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애매하다. 그래서 또 우리하고 북한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협력에 관한 법률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중적인 성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시각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가 오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니까 그럼 온 사람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한 사람에게 우리가 환영한다는 뜻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예. 이게 또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의 문제이기 자, 때문에. 잠깐만요. 북한 중심 네, 적화 통일이 돼야 네.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장하면 경우는 충분히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요. 공산당이 좋아요.까지만 가지고는 국가의 존립 안전 내 위해를 가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좀 굉장히 넓게 적용됐어요. 네. 그 남북 간의 대립이 심할 때는 예, 근데 예. 최근에는 이제 이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하고 대립되는 거잖아요. 또 상충되는 면이 그러니까 있죠. 표현의 자유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봐주기 때문에 아. 다소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정서적인 파트와 부분과 네. 법적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궁금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서적으로는 사실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의견들이 그렇죠. 많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어떻게 되죠. 되는가를 좀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내시경 중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 중에 환자가 녹음을 했어요. 내가 수면 내시경 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진 않나 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불법인가 아니면 환자의 권리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분을 일단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임의로 저희 두 분의 신념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나누겠습니다. 자, 골라주십시오. 네. 네. 카드를 저는 저의 고르셨어요? 신념과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르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저는 원칙상 불법. 네. 백 변호사님 녹음하는 거 불법이다. 네. 어디를 보고 노 변호사님 이쪽 보고 카메라 환자의 보세요. 권리 합법이다.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두 개잖아. 고르셨네요. 예. 여러분 합법이다 생각하시면 합법,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불법이다. 권리 이상의 것이다 생각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네.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놓고 보면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둘이 전화를 하면서 예.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어. 그건 합법입니다. 대화의 당사자 간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아 대화에 내가 당사자면 제가 대화에 들어가 있으면 맞아요. 그거 많이 근데- 들었어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김현정하고 둘이 전화하는 걸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예. 이건 불법입니다. 전화 아니고 대화는 대화도. 예,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불법이에요. 제3자는 무조건 불법.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제가 내시경을 받아요. 예. 전 잡니다. 음흠. 대화의 당사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럼- 근데 헛소리하고 뭐 잠꼬대 같이 하면서 그거는 대화 본인 혼자 얘기하는 거고. 아 대화는 네, 아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적인 발언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일 수밖에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아, 그렇군요. 조 저는 변호사님. 그걸 좀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예컨대 한 6명 정도가 같은 방에 있어요. 예.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중에 제일 막내가 있어요. 막내한테 너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서 그 대화가 지속이 돼요. 그럼 막내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예. 그러면 그 막내는 대화의 당사자로서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대화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무슨 그냥 얘기냐면 그 대화 안에 그 의식을 그룹에 가진 끼어 상태로 있으니까. 껴있는 무슨 거니까. 얘기냐면 예. 지금 이제 백 변호사님은 예.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의식의 얘기하시는 문제로.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넌 대화에 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실제 그 사람이 대화에 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제 말은 대화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아서 나누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당사자라는 이 통비법의 의미는 예. 그 같은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 노 변호사님은 장소 예, 안에 예, 들어있으면 대화의 당사자를 그렇죠. 일단 봐야 예, 한다. 예, 그게 제 변호사님은 생각이고, 예.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예. 없느냐로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았었는데 예. 처음에 아기 낳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마취를 해가지고 그거 할 때가 제왕절개요? 있어요. 예. 예. 제왕절개 할 때.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의식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의식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2번 낳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타임이 하나가 있었고 예. 하나는 그냥 이제 자연분만을 하는 과정 중인데 좀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황인데 의사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의사랑 간호사가. 예. 근데 의사랑 간호사가 되게 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아기를 낳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자신들의 자기네들이 다른 어제 뭐 얘기. 생일 파티 했다는 등 예, 어제 예, 어디 예. 갔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의식이 있으니까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난 이렇게 중요하게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고 위험할 예.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저 하나. 사람들은 왜 신경도 안 쓰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가 이러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었고 예. 우리가 미드 같은 걸 보면은 의사들이 거기서 막 자기네끼리 막 연애하는 미드 같은 데 많이 떠들면서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도 이러는데 없으면 어떨까 이 생각했었었고 그래서 예. 제가 예전에 소송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건강검진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네, 해야 통비법상 된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백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해석이 돼 주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비법 그 규정 취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예. 통비법에서는 다른 사람 타인 간의 대화, 음성권, 예.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곳저곳에 녹음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대화의 예. 당사자가 아니면. 예. 근데 통비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이렇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건 장소에만 있으면 네. 잠을 자건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전부 녹음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이 건을 넘어서서 그건 너무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같은 거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면은 자꾸 넓히게 시작하면 네,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님처럼 예. 이런 경우에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면 그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걸 만들어야지. 따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통신비밀보호법을 넓게 해석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 예. 통신비밀보호법 그 규정 취지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아까 예. 노영희 변호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잡담을 의사들이 하는 게 너무 불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개념의 발언이 아니라면 예. 의사들도 조금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집중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오히려 더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의 그런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농담들을 한다거나 이 절대 안 되는 환자를 두고는 거고.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 일상적인 대화 정도 수준까지 내 수술하는데 집중을 안 해? 하고 불쾌해하는 그거는 의사의 어찌 보면 권리를 더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뭐 그 의사분들이 저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수술이라는 건 정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고 엄청나죠. 내시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 번 긴장의 끈을 풀거나 하게 되면 무언가를 의식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데 녹음이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긴장감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제대로 진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의사 그런 아주 의사들 일탈하는 빼고 한둘 때문에 왜 우리까지 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척추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뭐 이런 네. 수술을 하는데 그게 녹음이나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손이 더 떨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환자에게 그러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해 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냐. 나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의사는 다 범죄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의견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아니, 의견이 김정은 위원장 환영 이 의견이 더 많이 들어. 환영 문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장이 이게 더 많이 들어오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야, 하여튼 두 개 다 보내주세요. 둘 다 오늘 굉장히 민감하고 핫 이슈를 오늘 썸 타는 얘기는 없어요? 썸 관련 문자도 좀 따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현우님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게 겁나면 내시경을 받지 말아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합법입니다. 내 걸 내가 녹음하는데 왜 불법입니까? 6602님 같은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요. 일단 수술 전반으로 좀 넓히지 말고 우리 내시경으로 일단은 좁혀서 하는 게 좋겠어요. 수면 내시경. 제가 2014년도에 그 건강검진센터 아주 유명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서 그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사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의사가 이제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징역을 살았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뭡니까? 환자들이 의식이 없잖아요. 이 내시경 수면 내시경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의사들이 그런 농담을 했는지 자기를 추행했는지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되게 피해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전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럼 지금 없이는.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물론 당연히 좋은 사람 많죠. 저도 식구들 중에 몇 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선의를 그렇게 내가 뭐 잠재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하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녹음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 그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왜 환자한테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한다면 딴 때 하면 되죠. 왜 수술할 때 그런 걸 풀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가 다 뜨거운 주제여서 시간이 막 부족할 정도인데 일단 여기까지 듣고 문자들은 계속 받겠습니다. 벌써 끝날 때 다 됐군요. 오늘 할 얘기 많은 주제죠, 사실은.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일단 제가 결과 발표한 다음에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게요. 수면 내시경을 일단 좁히겠습니다. 너무 넓히지 않고 수면 내시경 중에 녹음을 하는 것 환자가 이것은 과연 합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불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77대 23 77%대 23%로 환자의 권리 합법으로 봐야 된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비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청취자분들이 아마 저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환자의 권리를 해서 녹음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위반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법의 해석을 넓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법으로 합법이다 아니다라고 해봤자 만약에 이걸 녹음했던 걸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게 돼서 처벌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꿀 필요 있는 거죠. 저는 통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의사와 이 환자 사이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녹음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이 끝까지 좀 대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통비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거 노 변호사가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나 가서 녹음해야지 하고 오늘 위내시경 받으시면서 대장 내시경 받으시면서 그냥 녹음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통비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노 변호사님 티셔츠 오늘 노 변호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죽어 보인다는 아까 천상천하님의 문자 와 진짜 빵 터졌네요. 저를 막 죽이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예. 좀 앞으로 이제 덜 반짝이는 걸로. 네, 덜 반짝이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